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여러 신문을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대에서 30대의 경우 44%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직장생활을 하고 상사와 여러 가지 씨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하 직원과의 씨름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번아웃을 경험하시진 않았나요? 자, 그런데 확실한 거는 어떤 형태가 되었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한다, 여행을 떠난다, 자기 개발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화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 나누고 분석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번아웃이 왜 오냐? 일이 많아서 과로를 내서 그렇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또는 일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나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번아웃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선언서를 작성해보라는 겁니다. 사명선언서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사명선언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걸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는 좋은 프로세스, 방법론을 제시한 책을 만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부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될 놈의 굴레를 깨뜨릴 인생 설계도. 저는 이 표현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굉장히 공감되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게 관점을 바꿔주고 내 인생의 진짜 목표를 고민하게 도와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게 관점을 바꿔준다 그랬죠. 이 책의 일부를 보면 캐릭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쓴 저자가 작가예요.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마케팅 관련된 서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탁월한 작가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스토리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로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네 가지 캐릭터가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텐데요. 첫 번째는 무기력에 빠져버린 패배자, 두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화가 잔뜩 나 있는 빌런, 세 번째는 변화를 꿈꾸고 이루어내는 히어로, 네 번째는 히어로를 돕는 조력자. 이 네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영화를 보건 무슨 웹툰을 보건 빌런이나 패배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안에 있는 히어로의 캐릭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요, 히어로가 처음부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흥행하는 영화,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는 거죠. 히어로가 가졌던 성공의 과정, 극복의 과정을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상황일 거예요. 아, 저 사람보다 내 삶이 더 퍽퍽한 것 같아, 뭔가 힘든 것 같아, 뭔가 현타가 많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상황이죠. 자, 그 상황 자체가 히어로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캐릭터가 있었는데 히어로의 캐릭터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 과정 자체를 성공 스토리의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관점을 훈련하지 않으면 패배자 혹은 빌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어로라는 캐릭터에 집중해야 되고 그 관점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히어로라는 캐릭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한 관점과 정리해야 될 생각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 안에 히어로를 깨우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정말 감명 깊게 본 분이 추도사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사실 사명선언서 그러면 뭔가 끝이 없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연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추도사라는 것 자체는 내 삶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 내 삶을 회고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예요. 한국에서는 추도사 문화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지만 서구권에서는 어떤 장례식을 가보면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을 추억하는 글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읽어주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자, 보통 추도사는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추도사를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무엇을 남겼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적어보는 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좀 다른 차원의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사명선언서와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분명한 엔드타임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내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성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고 사명선언서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의미 있게 작성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책에 보면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적어보는 칸이 있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100세라고 했거든요.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7, 8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관점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은 시간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길지 않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작성한 추도사를 이 영상은 맨 끝에 읊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울지 마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추도사를 작성한다는 것도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추도사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해보면서 그냥 단어만 바꿔도 또는 문장의 일부만 바꿈으로써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22페이지에 이런 인사이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죽음의 실체가 째깍거리는 시계가 되어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삶의 긴장감을 가져온다. 자,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실체 앞에 여러분 삶에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책에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목표를 작성하는 시트였어요. 사실 목표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피드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템플릿과 방법론들을 개발해봤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양식 중에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희생 플랜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규정한다면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시간을 사용해야 될 거고요. 어떨 때는 돈을 써야 될 거고, 어떨 때는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희생의 과정 없이 중요한 것들을 달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목표 시트에 보면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적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몇 번이나 희생했는지 카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많이 희생했을 때 진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이고 내가 이것을 향해 살아야겠다라는 의미부여도 갖게 되는 거죠. 186페이지에 있는 목표 설정 워크시트에는요, 각 목표별로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까지 적게 돼 있어요. 그 밑에 희생 플랜이 함께 있는 거죠. 목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체적인 관점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트가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씩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GDR 네트워크에 있는 소수의 분들과 함께 이걸 한번 먼저 작성을 해봤어요. 같이 고민도 해보고 제가 이 책도 소개해보고 그분들 나름의 추도서도 작성해보고 이런 걸 작성하면서 스스로 느낀 점들이 이런 거래요. 목표와 실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남에 의한, 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들을 하셨네요. 자, 모임이나 팀에서 뭐 가족분들끼리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광고를 통해서 이 책을 만나긴 했지만 광고 여부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방법론을 찾던 가운데 만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우리 형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댓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저의 추도사를 읽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추도사가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제 딸이 읽어주는 컨셉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읽으면 울 것 같아서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의 삶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는 이 순간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일한국이 G2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셨고, 성장의 중심에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 모두가 그림조차 그릴 수 없던 그때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며 인생을 쏟아부으셨고, 제 기억에 제가 3살 때부터 저에게 날마다 통일한국의 인재지도를 만들자고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람이 준비돼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며 시대를 앞서는 인재 경영 시스템을 준비하셨습니다. GDR 네트워크를 통해 만난 이들과 함께 개발한 책의 컨텐츠는
블록체인을 통해 세상에 소개되었고 이것은 GDR을 양성하는 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 진실로 바꾸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갔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불가능을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는 격언을 신뢰하던 아버지는 구루의 지혜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데 전념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보고 들은 지혜들이 없었다면 저는 저밖에 모르는 미숙한 사람으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학습과 성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GDR타운은 통일 후 북한 지역을 개발하는 전략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균형 발전과 탈도시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북한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연구하셨는데 이렇게 발전된 도시들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술에 집착하기보다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졌던 아버지를 통해 시대에 맞는 운영체제와 라이프 스타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기술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며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시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지만 풍요로운 삶 그 자체는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GDR 분들이 전 세계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모습은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초석을 다지신 아버지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추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